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입니다. 자, 우리 7일차 예산제도 두 번째입니다. 계획예산제도랑 연기준 예산제도 가려고 하는데요. 둘 다 합리주의 기법입니다. 알고 있죠? 여태까지 품목별 성과주의, 이건 다 점중주의고, 점중주의가 본래 예산을 편성하는 가장 기본 방식입니다. 원래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조금 늘리는 게 보통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계획예산은 말 그대로 예산제도 개혁입니다. 맥나마라가 했던 개혁. 그래서 계획 중심의 장기적인 5년 단위의 플랜을 세우고 단기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든 다음에 1년 단위의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 그래서 정말 합리주의 기법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요. 요거는 전형적인 탑다운 방식입니다. 꼭대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완벽한 합리성을 가지고 국가의 전체 사업을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하는지를 다 결정을 한 다음에 통보하는 형태의 예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통보할 때 어떤 사업이 정말 타당한지 이런 것들을 비용 편익 분석하기도 하고요. 경제학적 분석 기법이죠. 그 다음 체제론적 성격, 체제적인 분석 관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정말 5년 단위의 사업에 5년 단위의 플랜에 각각의 사업들의 내용과 부합하는지 전체적인 관련성을 통해서 지금 예산을 정리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 설명할 때 장기적이란 표현도 되게 많이 쓰고요. 하향이란 표현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방법이 바로 계획예산제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영기준 예산제도는 사실 같은 합리주의의 입장이긴 하지만 완전히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이거는 합리주의 기법을 쓰되 보통 일반적인 합리주의는 탑에서 결정해서 내려가는 예산제도를 쓰는데 영기준 예산제도는 바텀에서 실질적인 집행 관료들에게 직접적인 사업을 계획해 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얘는 합리주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참여적이고 분권적인 형태의 예산 제도입니다. 정부의 모든 활동의 예산을 하급자들이 편성을 하는데 그 하급자들이 편성을 할 때 기존 사업도 다시 비용 편익 분석, 신규 사업도 다시 비용 편익 분석, 기존 사업이든 신규 사업이든 예산을 다시 따내려면 아시겠지만 요거 사업 대안 패키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 사업 대안 패키지에는 하나의 사업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 마찬가지로 하나의 대안에 대해서도 최저, 최고, 현행, 예산을 얼마 투입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 보고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분석합니다. 하지만 체제에 대한 분석은 안 해요. 이거는 전체적인 관련성 속에서 분석을 하는 건데 그런 거 얘기는 안 하고요. 그 다음 단기적이고 상향적인 제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실제 똑같은 합리주의 예산제도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둘 다 합리주의이지만 얘네가 겹치는 건 뭐 경제학적 비용 편익 분석을 한다 요 정도? 나머지는 시기적인 개념도 방향의 개념도 다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부분을 구분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어제 했었던 예산제도 내용들이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보시는 거에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자, 2020년 국가직 구급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 분목별 예산제도는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세입과 세출에 유기적 연계 없어요. 세입은 관심이 없고요. 주로 세출에 대한 연계를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X가 되고요. 2번,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량과 단위당 원가를 곱합니다. 그걸 통해 사업별 예산액을 산정하죠. 자, 계획예산제도는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활용합니다. 자원 배분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예산제도고요. 사실 요거는 연계준 예산제도에도 공통적인 특징일 거예요. 다만 계획예산제도는 전체적인 기획, 그에 대한 관련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4번 연기준 예산제도는 예산 편성에서 의사결정 단위의 설정, 의사결정의 패키지 작성 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급자들을 엄청 골치 아프게 만드는 예산제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 2022년 국가직 7급 문제도 한번 볼까요?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연기준 예산제도는 기존의 예산 배분의 관행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말 합리주의예요. 그래서 연기준이죠. 미국 기업에서 시작이 되었던 예산제도고요. 1970년대에 미국 연방정부 카터 대통령 시기에 도입되었다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거고요. 계획예산제도는 1960년대 미국 제도입니다. 장기적인 계획, 사업, 예산을 연결시키는 제도. 미국이 엄청나게 큰 행정국가 시기, 정부 예산이 팽창하던 시기에 도입이 되었고요. 베트남 전쟁 위대한 사업 프로그램, 사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도입되었을 때 같이 운영되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제도는 산출 이후의 성과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산출 이후에 실질적인 성과에 관심을 갖는 예산제도는 신성과주의 예산제도로 1990년대 이후에 도입되었고요. 지금 문제가 설명하는 것처럼 1950년대 연방정부에서 도입되었다. 이건 성과주의 예산제도이고 얘는 산출 이후의 성과가 아니라 오로지 산출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3번이 틀렸어요. 4번 품목별 예산제도는 예산을 지출 대상별로 분류해서 편성하는 통제 지향의 예산제도입니다. 1920년대에 미국의 대부분의 연방부처가 도입했었고, 그래서 미국의 20년대부터 50년대 직전까지 전체적인 예산 편성 방식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맞는 내용이에요. 자, 문제의 정답은 3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산제도 워낙 어려워하시고 모의고사 볼 때에도 좀 까다롭게 생각하셔서 좀 아침에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아들으시고 내용을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굿모닝 행정학 오늘 일요일도 마무리합니다.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리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몇 번의 일요일을 지나면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일요일까지 힘내서 잘 한번 달려봅시다. 정말 여러분 거예요. 아시죠? 자,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